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스포커스 2022년 3월 4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일이죠. 첫 이 제목을 천하 흥망 필부유책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예,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것에는 필부도 뭐 일반 그냥 소시민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오늘 뭐 투표는 이미 끝났고, 내일 또 사전투표가 있죠. 그 다음에 확진자는 내일 오후 5시부터 이제 외출이 허용된다니까 나가서 6시까지 투표장에 도착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 우리 유권자도 가서 투표하러 갔는데 발열 체크를 해보니까 37.5도 이상이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임시 기표소 거기 가서 해야 된답니다. 근데 뭐 또 호흡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다면 뭐 우리가 확진은 확진이고 또 코로나는 코로나 굉장히 이제 위험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는 전부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특히 이제 자유우파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또 김건희 그 부인 이런 분들도 오늘 다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든 그 본투표든 자유우파 시민들이, 자유우파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자유우파가 이기는 거고, 소극적으로 대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되겠죠. 이 점에서 뭐 꼭 어느 편이 이기고 지고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그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이제 본투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확진자는 오후 5시부터 이제 외출이 허용되고 그 선거 그 투표소에 가서 그게 이제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가야 투표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확진자도 가셔서 반드시 투표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갈 때는 여러분 잘하시고 저 오늘 사전 투표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근데 투표장에 가실 때는 신분증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고요. 이번 보니까 유권자 수가 전체 유권자 수가 4,419만 7,692명입니다.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한 자리 숫자까지 이야기해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이제 국내도 있고 제외 국민도 있고 또 제외 부재자 투표인도 있고 이러니까 뭐 그 다 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순수 국내 선거인 수는 4,397만 1,53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62만 9,720명 이렇게 하면 그 85.2%가 유권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서는 말이죠. 지난번 선거에서는 그때는 이제 5,171만 6,959명 전체 국민 수가 인구 수가 그랬는데 그때는 82.05%인 4,243만 2,413명이 유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9대 때보다는 이번에 유권자 포션이 늘어났죠. 85.2%, 82.05%에서 85.2%로. 이건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전체 말하자면 인구수는 줄었어요, 우리가. 예? 인구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전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 비중, 유권자 비중이 늘어난 거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18세까지가 유권자가 포함됩니다. 저번에 19세까지만이었는데 그 점에서 유권자가 많이 늘었다. 선거인 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말이 되죠. 투표율을 보면요. 19대 때 투표율이 77.2%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18대 때는 75.8%. 17대의 경우는 63%밖에 안 됐는데 점점 높아지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첨예한 그런 경쟁이 벌어졌으니까 국민들도 관심이 그만큼 많고 이래서 특히 첫날 오늘의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까지 어떤 사전투표율보다 높았다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전번에는 77.2%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80% 넘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까지 하게 됩니다. 누구 특정 후보를 위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의 그 정치에 대한 참여 의지, 투표에 대한 참여 의지가 그렇게 높아지길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천하 흥망에는 필부유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초 3대가 이렇게 불리는 청나라 초기 3대가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고연무. 이분이 그 독서 편력으로서 만든 그 엮어낸 책이 있습니다. 일지록이라고. 거기 이제 나오는 말인데 제가 그걸 말이죠.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망국과 망천하는 어떻게 다른가? 임금의 성이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는 것을 망국이라 하고 양심이 사라지고 민중을 착취하고 사람끼리 잡아먹는 상황을 망천하라 한다. 그러므로 천하를 보존할 줄 알아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나라를 보존하는 일은 왕후 장상들이 생각할 일이지만 천하를 보존하는 일은 미천한 필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나라다 이러면 그 상 가문이 확대되면 그게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한나라는 유씨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씨 이렇게 말하는 저게 뭐냐면 그 나라가 그 가문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 이건 그때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그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그다음 다른 가문이 들어서서 새로운 이제 왕조를 만들죠. 그걸 이야기하는데 천하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인민이 다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 이게 천하죠. 근데 천하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국가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천하의 도덕이 무너지고 말이죠. 서로 싸우고 말이지.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망하는 거죠. 천하가 망하는 거죠. 그 망하는 천하 속에서 국가가 성립되는 국가는 그건 무슨 국가겠습니까? 그 똑같은 국가겠죠. 그래서 천하가 잘 질서가 잡히고 조화롭고 이렇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위에서 한 국가가 성립될 때는 그 국가는 모범적인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맨날 전쟁만 할 줄 아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국가가 어떠냐? 그 얘가 지금 러시아 아닙니까? 전쟁을 남은 나라의 공연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살상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에까지 포격을 가하는 이런 무도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천하가 그렇게 무질서해지고 전부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요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 그 백성들이 그 인민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런 문제도 보면 그 인민들이 제대로 갖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저기서 러시아 정부 같은 저런 정권이 성립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대선에 임해야 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왕조 시대는 아니니까 통치권자가 지금 정기적으로 바뀌고 이게 옛날 말하면 이제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계속 연장이 되든 아니면 바뀌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대선이 바로 그걸 결정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권자가 국민은 주권자라고 하지만은요, 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그런 계기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런 대선 아닙니까? 아니면 총선. 근데 가장 그중에서 중요한 선거가 대선이죠.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천하흥망에는 필부유책이다. 나 하나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 이걸 다들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저런 나라 지금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모든 국민이 올바른 정의로움을 가지고 예? 그렇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애썼다면 저런 무도한 국가가 무도한 정권이 성립될 수가 없죠. 예, 그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 뭐 어떻게 우리가 국민이 잘못하면 저런 정권이 들어서는구나 이런 것도. 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요, 우선 국민에 대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오만해서는 안 되죠. 권력을 그냥 자기 힘같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보유하고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높은 정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덕성도 필요하고 또 직업윤리성 갖춰야죠. 대통령이 지켜야 할 그러니까 윤리, 도덕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과의 소통, 또 정치권과의 소통, 이 소통 역량이 남달라야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예?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가 경영의 전반에 걸쳐서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제너럴리스트지, 뭐 스페셜리스트 굳이 그렇게 요구되지는 않는데 폭넓은 식견이 있어야죠.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폭넓은 지식과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지, 또 이해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판단이, 이 판단, 가치 판단, 이게 상식적이고 또 정확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무슨 상황을 이상하게 거꾸로 뒤집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고 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또 온건해야 된다. 온건해야 돼. 모험주의자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극단주의자도 안 되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의 각오, 또 국민의 보호자로서의 책임의식, 또 사명감, 그 다음에 이런 국난을 당했을 때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같이 용기,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감련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이 리더십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과 서로가 신의를 가져야죠. 국민이 믿고 있는,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대통령을 믿고 있는 그만큼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신의로서 보답을 해야죠. 예. 맹자는 말이죠. 인간의 본성을 그 4단으로 이렇게 합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뭐냐? 인의예지라는 기본 국민들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뭐 본성이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걸로? 측은지심은 남의 불행을 가엾이 여길 줄 아는 것. 인이죠, 인. 수호지심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사양지심은 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줄 아는 것.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것. 사실은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맹자가 생각할 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즉 기본적으로 갖춰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만 모두가 다 갖추면 되죠. 대통령 후보라고 특별히 무슨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고 바로 이런 것. 이것만 제대로 다른 사람만큼 그보다는 약간 더 이렇게 갖출 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할 때는 바로 이런 사람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시장에 갔으면 신발 한 컬레 사거나 뭐 옷 하나 가리거나 뭐 시장에 반찬 하나 살 때도 가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따져보고 사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나라를 일국을 5년 동안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콩나물 하나라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값 다 따져보고 사고 하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주권자로서의 책임의식 분명히 가지고 대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